네. 네네네. 출석 여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네. 김경수님, 그다음에 강민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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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입니다. 네, 전미정님, 예, 김명규님, 이수미님, 황병일님, 네, 김선희님, 네, 그다음에 부소문님, 예, 유정은님, 예. 그러면 저희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점심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못 예. 먹었습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모교육과 상담 강의 진행하게 될 조아라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 아니요, 저희 출석 체크 모두 했고요. 지금 채팅방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다 저기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부모교육과 상담은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강의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각 지역 인원이 이제 열리기 조금 어려운 지역들은 모두 모아서 화상통합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부모교육과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좀 활동 중심이기는 해요.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게 막 주변 사람이랑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이제 해야 이렇게 활동지 같은 거 좀 적어보고 하면서 저희가 진행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 과목의 작년까지 이 과목이 청소년과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과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 과목명 자체만 이제 좀 바뀌고 안에서 내용들이 일부 이제 좀 재편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선배님들 공부하셨던 자료들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기말도 과제물로 평가되는 거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기말도 과제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과목이 여러분들께서 뭐 출석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출석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말고 여러분들 그 헬스 교수님이 올려주신 거 잘 하시고 마지막에 기말 과제까지 이제 잘 올려주시면 되고요. 음, 이제 오늘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 혹시 강의 계획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 계획서 상으로는 교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원래 하이스쿨 교수님은 범위를 넓게 잡으세요. 근데 이유가 출석 수업 때 다 다룰 수 없는 건 아시는데 출석 대체 시험 내시려고 범위를 좀 넓게 잡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좀 깊게 다뤄보는 형태로 이제 오늘 출석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잠깐 공유를 좀 하고 시작을 할 텐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강의 자료는 따로 업로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녹화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저희가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강사진 간 합의 사항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선한 분들이 많으신데 가끔 강의 자료 업로드 해놓으면 이제 이걸 막 배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어디 판매 사이트에 올리시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보시면 되고요. 이 강의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자, 어디 한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일단 공유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줌이라서 제가 약간 공유를 풀었다 했다가 하는 일이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좀 적응을 해 주시고. 저희가 교재에서 막 뭐 여러 페이지를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채팅창에다가 답 좀 한번 여러분들 달아주실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금 중 가장 이제 어려운 시기, 가장 힘든 시기, 이건 언제일까요? 전체 학우님들 다 오디오 꺼져 있어요, 지금.
압도적으로 3 번. 네. 우리 오지연 쌤은 매일, 매일 힘들어요. 네. 지금 채팅창 보시면은 우리 수진 쌤 막 3333. 네. 네, 좋습니다. 다 고르셨어요? 아, 4 번도 힘드네요. 모두. 2-3 번. 아, 질풍노도 힘들어요. 네. 그쵸. 오죽하면 요즘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네 중이병이 이기냐 내 갱년기가 이기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대결인데, 자, 정답은요. 몇 개의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사실 다 힘듭니다. 다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더 힘든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잠깐 얼굴 같이 보면서 좀 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분은 저한테 DM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저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3 번이 많이 나오죠. 그쵸? 근데 제가 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애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다 힘들어요. 다 힘드는데 대체적으로 1 번, 2 번, 4 번이 적게 나오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번, 2 번, 4 번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계세요. 계시는데 이제 그때 손을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 손 드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지금 그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아직 그 뒤를 겪지 않아서 '이거보다 더 힘들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좀 하세요. 왜냐면 지금 당장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좀 보편적으로 보자면 이 유아기 시기가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른으로 살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고개 끄덕이셔도 큰일 안 나요. 응.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가 전달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른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이 낯선 신생아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키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의 특성이, 부모 중에 누군가 한 명은, 혹은 부모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다른 누군가 한 명이요, 물리적으로 상당히 오래 붙어 있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야 아기가 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렵고 낯선 일이라는 거예요. 과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부모의 욕구 충족이 잘 되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기 키울 때는 밥도 그냥 마시죠. 잠도 잘 못 자죠. 그다음에 그냥 내 생활이라는 게 없이 아기한테 붙어 있어야 되죠. 이 상황 자체가 부모를 약간 극단적으로 코너로 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에 극히 좀 취약한 분이시라든지, 또는 아기가 유독 예민한 아기라든지, 또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많이 이제 서로 좋아서 뭐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갈등도 좀 겪어 보고 그 갈등을 다루는 방식도 좀 서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도 힘든데, 아직 서로 갈등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취약하고 좋은 시간들만 경험한 상태에서 아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그 같이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가 소재가 되어서 그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갈등도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좀 약간 이제 예외인 경우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가 너무 아팠다든지, 혹은 아기가 그 유아기 시절에 하필 가정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독특한 어려움 때문에 '나는 유아기 시기가 제일 힘들었어. 이때 애 키우는 게 제일 좀 버거웠던 것 같아.'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대학원생 제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대학원생 제자들이 "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애들을 한번 좀 골라 봐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 명을 제가 한 조로 짜 줬는데, 놀랍게도 2 명이 서로 되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학년이 좋아요."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고학년은 말로 하면 듣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좀 영악하게 굴어봤자 그냥 어차피 애들인데 귀여워요."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학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고학년은 영악하잖아요. 저학년은 그래도 몰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 주면은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주는 건 애들이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학년은 영악해서 싫어요." 그랬고 고학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통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요."라고 했다는 거죠. 애들은 그냥 그대로 본질적으로 있을 뿐인데 그 애들을 대하는 이 어른들이 무엇에 더 취약하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거예요? 두 분 다 아니 두 집단 다 똑같이 "애들이잖아요."라고 해서 다 수용적이셨거든요. 그런데 고학년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이 통하면서 동시에 이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좀 건방지게 굴거나 이런 게 오히려 '아이 같다.'라고 이게 수용이 됐었던 거고 대신에 뭔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고학년을 선호하셨던 분이 부모가 되면은요. 이 역류하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뭔가 같은 거 계속 반복해야 되고 돌아서면 똑같은 거 다시 치워야 되고 옷 갈아입혀 놓고 돌아서면 또 젖어 있고 또 쏟아 놓고 돌아서면 다시 치워야 되고 이 과정 자체에서 유독 쉽게 스트레스 받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가 보다. 애기니까 네가 쏟을 수도 있지.' 이런 건 되게 괜찮으셔. 그런데 사춘기 때 반항하면 '이 건방진 놈이 말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더 잘 받아들이냐 무엇을 잘 못 받아들이냐라는 것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는 아까 제가 보니까 딱 한두 분 정도만 고르신 것 같아요. 아동기는 정말 거의 안 고르시거나 전체 집단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우리가 지금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한 50분 정도 돼요. 이 50명 정도 되거나 100명 정도 되거나 어느 크기로 제가 물어봐도요. 항상 아동기 고르는 분은 없거나 한두 명이에요. 그 이상을 잘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아동기가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아까 우리 아기가 특별히 어디가 너무 아파서 내가 힘들었다든지 그 아기 키우는 시기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기 힘들어하시는 경우는 우리 애가 또래보다 발달이 너무 빨라도 힘들고요. 또래보다 발달이 너무 더뎌도 힘들어요. 이거는 아동기 때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학교도 가고 혹은 뭐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는 특정 분야에서 아이가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뭐 영재라든지 이제 이런 특징들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더디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특수학급에 가서 그 수업을 들어야 될 정도의 문제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HD나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또래보다 발달이 또 더뎠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보완되는 영역들도 있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상태에 따라서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부모한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는 왜 거의 다 고르지 않으시냐?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가장 허니문 시기가 이 아동기예요. 아이가 일단 말도 좀 통하고요. 그다음에 대화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더 중요한 거. 이 시기 아이들은 발달 과업상 엄마 기쁘게 해 주기 병이라는 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 아빠가 좋아하는 행동, 뭔가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요 상당히 많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그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를테면 문제 좀 열심히 풀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웃어 주네. 되게 좋아하네. 그럼 아이는 그 행동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자기가 밥을 잘 먹었더니 좋아해. 그럼 막 그 행동을 하면서 "이거 봐 엄마 내가 다 먹었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이 이 발달 과업을 놓고 보면은요. 나라는 사람이 되게 쓸모 있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되게 사랑받고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기 아이들이 '내 힘으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웃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쾌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착각에 빠지죠. 사춘기는 '저 집 부모랑 뭐가 애가 이상한 걸 거야.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을 거야.'라고 '우리 집에는 나중에 청소년기 돼도 사춘기 같은 거 안 올 거야.'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와요. 뭐 안 오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은 그런 어머님들 보면서 이러죠. "아유 너도 키워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본인도 약간 그 핑크빛 꿈에 젖었던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인데 뭐 어쨌든 이 시기는 되게 달달한 시기니까 잘 즐기시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죽이고 싶은 세 뭐 7 살 뭐 미친 3살 뭐 막 이런 말들 쓰잖아요. 3 살이 죽이고 싶었던가? 갑자기 헷갈리네. 네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땐 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3 살, 7살 때는 애들이 체구가 작아요. 작아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어우 저거 진짜 죽여 버릴까.'라고 했다가도 '에휴 애긴데.' 이걸 쪼끔 할 수 있다면 청소년기 자녀가 대들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덩치도 나보다 더 큰 애들도 있고 일단은 애기가 볼 때 애기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제 힘들어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먼저 얘기할게요. 뭐 대학생 아니면 20대 혹은 뭐 그 이후 이 연령대가 왜 여러분들한테 또 어렵냐? 음 얘네가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들이 안 살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좀 애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자기 앞가림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이왕이면은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잘 잡았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고 부모가 이런 어떤 바람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 애가 7살 때 만약에 좋은 환경을 택하지 못했다 그럼 부모가 인위적으로 바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대 내 자녀가 그 환경을 잘 찾지 못했다? 이때 부모가 자기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걸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보면 막 신문 기사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자녀가 회사에서 뭐 회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이 그다음 날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 전화했다. 뭐 사직서 대신 내려왔다. 뭐 이거는 건강하진 않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뭐 별일 없으면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우리 애가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30, 40 넘은 자녀까지도 그걸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잘 돌봐줘서 너무 내 인생이 안락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대요. '40 살이 넘은 내가 혼자서 통장 개설하는 법도 몰랐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자녀한테 그렇게 사실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구를 때 같이 굴러야 되고 남들 실수할 때 좀 실수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는 법도 배우고 이제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시기가 부모 입장에서 "아유 그래 열심히 해라. 아유 이왕이면 잘해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회가 과거랑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직업을 골라라."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지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어떤 그 진로나 아니면은 뭐 선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는 연령이에요. 그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7 살짜리 자녀가 공부 안 하고 아니 7 살은 좀 그러네요. 한 10 살짜리가 숙제 안 하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혼내서라도 숙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30 살짜리가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게임하고 뭐 나가서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등짝 때린다고 나가서 얘가 취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통제력이 많이 감소하는 연령대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기존에 쌓였던 문제가 너무 악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악화된 문제가 좀 더 크게 이제 그리고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3 번으로 가 볼게요. 아까 압도적으로 나왔던. 자 여러분 청소년 자녀는 왜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 댓글에 좀 이유 좀 써 주실래요? 채팅창에다가. 이 청소년기는 왜 힘들어요? 말대꾸를 해요. 그쵸. 어 사춘기가 와서 어떤 게 힘들어요? 뭐 친구 관계도 힘들고요. 부모 말도 안 듣고요. 말이 안 통해요. 또 반항을 눈빛이 변해요. 사탄 들려요? 어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봐요. 맞아요. 시간 조절도 못 해요. 맞아요. 내가 우리 애들의 문화나 언어를 잘 몰라요. 맞아요. 그것도 있죠. 민서 쌤 말 너무 맞아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맞아요. 또 반대로 자기 표현을 안 해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말대꾸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거나 표현을 너무 안 해서 문제거나. 이게 사춘기 때 실제로 드러나는 어려움이거든요. 또 어떤 게 어려우세요? 아까 여러분들 3번 되게 많이 고르셨잖아요. 애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다 보니까 물리정서적으로 설득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다. 이미 막 해탈하신 것 같아요.
말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져요.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랍니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친구가 더 중요한 시기다. 다 알아서 한대요. 다 안 하던데. 듣는 척하고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애정 표현하면 거부해요. 거부할 시기 맞죠. 뭐 이 시기에도 사실 엄마 아빠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기는 해요. 막 와서 이렇게 치대기는 하는데 일시적으로 약간 애들이 소위 참 겁먹드는 흑역사의 시기죠. 어, 네, 식사 시간도 지키기 어려워하고요. 많은 거에서 좀 통제 불능이 된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이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기존에 알던 내 새끼 같지 않은 느낌. 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적으신 얘기 중에 되게 모순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영유아기에도 말은 안 통해요. 걔네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청소년기는 왜 열받냐? 쟤도 한국말하고 나도 한국말 하는데 서로 딴 얘기해서 힘들어요. 음. 그리고 차라리 말이나 못하면 괜찮은데 얘가 입을 열면은 굉장히 막 혈압이 올라. 왜 말이 되게 유창해지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헛소리일 때가 되게 많아요. 부모 시선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어, 우리 인숙쌤. 어떻게 막 되게 천편일률적이라서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좀 너무 순한 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오늘 다 다룰 얘기인데요. 이 시기 아이들의 상태가 이제 정확히는 어떤 상태라고 보셔야 되냐면은 극도의 불균형인데 일정 영역은 10살보다 똑똑해져요. 일정 영역은. 그러니까 자, 인지적으로 뭔가를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자체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은요. 동생보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예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동생보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뇌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기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보면은요, 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뇌가. 그런데 내 자녀를 키우면서 한 10년, 12년 정도 이제 사춘기 오기 전까지 키우다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우리 애를 내가 좀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음. 그래서 어떻게 혼내면 우리 애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애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통제하면 그게 먹힌다라는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노하우도 있어요. 그거 다 무너지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예전 같으면은 애가 이런 거죠. 어, 여러분 혹시 조석으로 기분이 다르시다는 느낌은 못 받으세요? 아침 기분 다르시고, 점심 기분 다르시고, 저녁 기분 다르시고. 애들이 이때 이래요. 뭐 이를테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늘 하던 거 똑같이 한 거예요. 아이 학교에다 내려주면서 그래 누구야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다음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따 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이 인사를 이를테면 10년 넘게 해왔다는 거죠. 10년 가까이. 근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보면 공부하라는 말 말고 할 말이 없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확 버럭내고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날은 갑자기 차에서 내리다가 애가 이럽니다. 엄마, 인생은 왜 사는 걸까? 대학은 꼭 가야 되나? 엄마 나 왜 태어났을까? 이러고 내려요. 부모 그날 일 못해요. 애가 이러면은. 그럼 하루 종일 이제 막 남편 불러서 비상 잡고 애 혹시 학교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애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냐? 머리가 완전 막 뜨끈뜨끈한 거죠. 그래서 애 오면 어디서부터 얘기 시작해야 되나 부모는 되게 무서운 상태인데 애는 집에 와가지고서는 너무 태연하게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 CD 도착했냐고 이제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흥분한다든지. 너무 예상 밖의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듯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불안을 상당히 많이 건드려요. 그리고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얘를 통제해야 되겠어, 더 혼내야 되겠어,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는 인지적으로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판단하거나 조절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되게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높아요, 이 시기 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정말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이따 뒤에서 이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종류별로 왜 그런지를 한번 볼 거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활동지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적어 보실 거예요. 아이고, 네. 음, 네. 화면 떴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습장 같은 거에다가요.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작성해 볼게요. 이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작성하시면 돼요. 1번은 내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았던 말. 2번은 내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말. 3번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 만약에 혹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다면 내가 친밀한 그 타인에게 훨씬 더 자주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4번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 행동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받지 못해서 가장 아쉬웠던 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적어보실게요. 2번은 직접적으로 뭔가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멘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어릴 땐 잘하면서 그냥 그 말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칭찬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커서 봤더니 "에이, 그런 말 좀 하지 말지 뭐 이런 말들 뭐 이를테면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아유 우리 누구는 욕심도 없고 너무 착해라고 해서 그땐 칭찬받는 게 좋았는데 커서 보니까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욕심 없는 애가 되어야만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음,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만큼 1번부터 5번까지 지금부터 적어 보실게요.